어머님이 살아계신가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보내온 백령도 민박집 사진 속 그 얼굴은 분명 7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줄 알았던 시어머님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일상이 한 장의 사진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죠. 시어머님은 분명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장례식도 치렀고 화장까지 했는데, 이제 저는 백령도로 향하는 배 안에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배를 흔들어댈 때마다 불안한 마음도 함께 출렁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남편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은주 씨, 백령도 가는 거죠? 어머님은 만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설명할 테니까. 손이 떨려옵니다. 7년 전 그날의 사고는 거짓이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시어머님은 우리에게 죽었다고 해야 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친 파도처럼 제 머릿속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죠. 저는 올해 49, 재혼한 지 4년 차인 주부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게 참 예측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 받은 한 통의 사진이 제 가슴을 얼마나 떨리게 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고등학교 동창인 미영이가 보내온 사진 한 장. 백령도 여행 중이라며 민박집 사장님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의 여행 사진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 사진 속 민박집 사장님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7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제 시어머님이었거든요. 지금 저는 백령도로 향하는 배 안에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하늘이 한없이 아득하게만 느껴지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이 될 것 같은 이 배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남편은 제가 갑작스럽게 백령도에 다녀오겠다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녀와요. 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에서 신뢰가 느껴졌죠. 이런 남편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전 남편과 살았던 15년의 세월, 그리고 그 시절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시어머님. 당시 저는 시어머님을 정말 친어머니처럼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에 제가 얼마나 오열했는지,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다니요. 배 안의 작은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찹니다. 왜 시어머님은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전 남편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그리고 이제 시어머님을 만나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잔잔하던 파도가 조금씩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치 제 심장의 고동처럼요.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한 마음도 듭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안고 살았던 이 거대한 거짓말의 진실을 마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네요. 창밖으로 갈매기 한 마리가 배와 같은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저를 인도하는 것처럼요.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결혼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참 복받은 새색시였습니다. 26에 결혼해서 41살까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경험했던 시어머님의 사랑은 각별했거든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결혼식 날 화장실에서 울고 있던 저를 찾아와 안아주시던 시어머님의 따뜻한 품이. 우리 며느리 긴장되지?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그날 이후로 정말 친엄마처럼 저를 챙겨주셨어요. 시집살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시어머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리면 밤새 닭백숙을 끓여주시고 입덧이 심할 때는 매일 아침 생강차를 타주셨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아이를 유산했을 때입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병원에도 잘 오지 않았는데 시어머님은 꼬박 일주일을 병원에서 저와 함께 주무셨어요. 아가,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 며느리가 힘들 텐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히 잘 수 있겠어. 라고 하시면서요. 명절 때면 저를 주방에서 내쫓으시고 혼자 음식을 하시곤 했습니다. 내가 피곤한데 어떻게 이런 큰일을 하니. 앉아있어.
친정엄마도 해주지 않으셨던 그런 사랑을 시어머님은 늘 자연스럽게 베풀어 주셨죠. 남편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큰 싸움 한 번 없이 평탄하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문제였는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평탄해서 그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시어머님은 아들 내외의 관계를 늘 걱정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며느리한테 잘해주는지 모르겠어. 그때마다 저는 어머님, 저희 잘 지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었죠. 주말이면 시어머님과 함께 장을 보러 가곤 했습니다. 시장 구경을 좋아하셔서 이 가게 저 가게 들르며 이것저것 구경하시는 게 일상이었죠. 특히 계절 과일을 고르실 때면 한참을 골라보시고는 꼭 2봉지를 사서 하나는 제 친정으로 보내셨어요.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시어머님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저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토록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던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거대한 거짓이 숨어 있었는지.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16년 4월 15일,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새벽, 남편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새벽에 마트에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거였죠. 여보, 어머님이 사고가. 빨리 병원으로 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제발 큰 사고가 아니기를 하고 기도했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남편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의사는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이라고 했어요. 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에 치이셨다고.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3일 내내 정신없이 울었어요. 시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일주일 전만 해도 이번 주말에 된장찌개 해줄게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장례 절차는 남편이 모두 처리했습니다. 저는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신을 화장하는 걸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남편의 슬픔이 너무 커서 빨리 끝내고 싶었나 보다 생각했죠.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시어머님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주말마다 가던 시장도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고 명절이면 가득했던 부엌에서는 더 이상 시어머님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그때부터였을까요?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남편은 점점 더 바빠졌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술도 자주 마시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저 시어머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상했던 징후들이 너무나 많았네요. 갑작스러운 사고였는데도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경찰 조사도 너무 간단하게 끝났고 보험금 처리도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너무 슬퍼서 또는 슬픔에 눈이 가려져서 그런 부적인 것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혹시 눈치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런 엄청난 진실과 연결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우리 부부 사이에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어머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가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며 집을 비웠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시어머님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여보, 어머님 생각이 나서 된장찌개를 끓여봤어요. 난 배불러. 회사에서 먹고 왔어.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시어머님이 계실 때는 늘 따뜻했던 식탁이
어느새 차갑고 쓸쓸한 공간이 되어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시어머님의 일주기를 앞두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추모식을 준비하려 하자 남편이 폭발적으로 화를 냈어요. 그만해. 돌아가신 분 이야기는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돼. 그의 반응은 단순한 슬픔이나 그리움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죄책감이나 두려움 같은 것이 섞여 있는 듯한 이상한 감정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금 화면이 해제된 채로 있었는데 거기엔 낯선 여자와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시작된 불륜의 증거였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추궁하자 남편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3년 전부터 직장 동료와 불륜 관계였다고, 시어머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혼하자고 했어야 했는데 어머님 때문에 미뤄뒀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1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그런데 왜 저에게는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 결국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모두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오히려 너무 순조로워서 이상할 정도였죠. 남편은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정해 두었다는 듯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천천히 제 삶을 정리했죠. 하지만 시어머님에 대한 그리움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그분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살아계시다니. 이혼 후 1년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한창 상처로 힘들 때라 만남 자체가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제 마음의 상처를 너무나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되죠. 그의 이런 배려 깊은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 역시 이혼 경험이 있어서인지 서로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죠. 특히 제가 전 시어머님 이야기를 할 때면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었어요. 그분이 정말 좋은 어머님이셨나 봅니다. 그런 분을 잃으신 게 많이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2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라 큰 식은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어요. 양가 가족들만 모신 작은 식사 자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심 어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덕분에 작은 피아노 학원도 열 수 있었죠. 20대 때부터 가졌던 제 작은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가끔 특히 밤이 깊어질 때면 문득 전 시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미소, 사랑이 담긴 눈빛, 맛있는 된장찌개,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 지금의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늘 알아주었어요. 그분은 분명 하늘에서도 당신을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 그 한 장의 사진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진 속 그분. 분명 우리 시어머님이 맞았어요.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과 미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다만 머리가 조금 짧아지고 얼굴이 조금 더 까무잡잡해지셨을 뿐. 지금도 입에 안에서 그때의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살아계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 큰 의문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전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아침 7시 30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죠.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미영이었어요. 은주야, 나 백령도 여행 왔어. 여기 민박집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이상하다. 내가 예전에 보여줬던 시어머님이랑 닮은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사진을 확대해서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머리 스타일도 옷차림도 달랐지만
그 눈매와 미소는 분명 우리 시어머님이 맞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바로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그 민박집이 어디야? 사장님 성함이 뭐라고 하시던가? 응, 백령도 연안부두 근처야. 그런데 성함은 김순자? 김순심? 이었던 것 같은데. 왜? 설마 정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님 성함이 김순자셨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진을 다시 한번, 또 한 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왼쪽 눈가의 작은 점까지, 웃을 때 살짝 비뚤어지는 입꼬리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특징들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피부가 조금 더 거칠어지고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다는 것 정도. 은주야, 괜찮아. 목소리가 떨리는데. 미영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던 시어머님이 백령도에서 살아계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끓여놓은 된장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시어머님은 그런 선택을 하신 걸까? 전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만약 알고 있었다면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것만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갑작스러운 여행을 가야 한다고 말했고 지금 이 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떤 진실로 이어질지 기대 반 두려움 반인 심정입니다. 배 안에서 다시 한번 휴대폰 속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계신 시어머님의 모습. 분명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분이 맞다는 확신이 들어요. 사진 속 시어머님은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짧아진 머리가 오히려 더 젊어 보이게 만들었고 바닷바람에 그을린 얼굴은 활기가 넘쳤어요. 하지만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하게 하는 주름이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앞치마를 두르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예전에도 항상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죠. 지금은 민박집 사장님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식사를 챙기고 계시다니. 그 따뜻한 마음은 여전하신가 봅니다.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사진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닭백숙을 끓여주시던 모습, 명절 때면 저보다 더 친정어머니 걱정을 하시던 모습, 주말마다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던 일상. 그런 분이 어떻게 자식과 며느리를 두고 홀연히 사라지실 수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남편이 불륜 사실을 시어머님께 들켰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진 속에서 시어머님은 미영이와 함께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이 보이는 것 같아요. 7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셨을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황급히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에요. 먼저 진실을 확인해야 해요.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왜 저를 두고 떠나야만 하셨는지. 배가 조금씩 흔들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요. 이제 이 시간 정도 더 가면 백령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을 울립니다. 꺼내보니 미영이가 보낸 메시지예요. 은주야, 걱정돼서. 혹시 정말 시어머님 맞아? 답장을 보내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백령도행을 결정하고 집을 나서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사진을 받고 곧바로 인천행 KTX를 예매했죠.
다행히 오늘이 학원 휴강일이라 수업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아침 식사 중에 현재 남편이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이런 큰일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실은 전 시어머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자 그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죠. 이건 정말 큰일이네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의 지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기로 했어요. 이건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요. 인천으로 가는 KTX 안에서 저는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백령도 가는 배시간표, 민박집들의 위치.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했죠. 미영이에게도 연락해서 정확한 주소를 받았어요. 연안부두 근처 하얀 2층 집이야. 간판엔 바다양 민박이라고 써 있어. 배 시간을 맞추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다행히 오후 20회를 예약할 수 있었어요. 4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니 저녁이 되기 전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시어머님이 맞다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7년 동안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들을 자신이 있을까요? 인천에 도착하고 연안부두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문득 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의 불륜과 이 일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연안부두에 도착해서 매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다고. 백령도 가는 배표 한 장이요. 매표소 직원에게 말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7년 전에 진실을 향해 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백령도로 향하는 배 안 창가에 앉아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봅니다. 4시간 30분이라는 긴 여정 동안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졌다를 반복합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제가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내가 끓여줄게. 너는 쉬어. 문득 떠오르는 일상적인 대화. 그때는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이 가슴을 저미듯 아프게 합니다. 배가 크게 흔들릴 때마다 다른 승객들은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그 흔들림이 위안이 됩니다. 마치 제 흔들리는 마음을 대신 표현해주는 것 같아서요. 커피 드시겠습니까? 승무원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요. 뜨거운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으니 7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그 새벽. 남편이 건넨 병원 자판기 커피는 이상하리만치 쓴맛이 강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었어요. 너무 침착했달까. 마치 준비된 것처럼.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미영이가 보낸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사진 속 시어머님은 분명 행복해 보이시는데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기도 해요. 저 미소 뒤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배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파도 소리가 더 거세진 것 같습니다. 마치 제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처럼. 잠시 후 기상 악화로 인해 선내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을 위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선내 방송이 울립니다. 날씨도 제 마음처럼 불안정한가 봅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시어머님을 만나 뵙고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을 울립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꺼내보니 현재 남편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날씨가 안 좋다던데.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짧게 답장을 보내고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흐릿하게 섬의 윤곽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멀었는데 제 착각일까요? 갑자기 휴대폰이 또 한 번 진동을 울립니다.
무심코 확인한 발신인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7년 만에 온 전 남편의 문자였어요. 은주 씨, 백령도 가는 거죠? 어머님은 만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설명할 테니까.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동안 그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잠시 후 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날의 교통사고는 거짓이었어요. 어머님이 선택하신 거였습니다. 저의 잘못 때문에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분노, 배신감, 혼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곧바로 걸려온 전화. 7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은주 씨, 죄송합니다. 사실 그때 제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었어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려던 참이었죠. 어머님이 그걸 알게 되셨고 말을 잇지 못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님이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제가 책임지고 당신을 잘 보살피라고. 하지만 전 그러지 못했죠. 바다는 점점 더 거세게 출렁였고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자신이 사라지는 대신 제 범죄를 덮으셨던 거예요. 보험금으로 횡령한 금액을 메우고 어머님은 백령도로 떠나시기로.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이야기가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근데 왜 7년이나 날 속였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은 거예요?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그의 대답은 더욱 참담했어요. 어머님께서 당신이 알게 되면 절대로 혼자 살게 놔두지 않을 거라고. 새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비밀로 하자고. 배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고 저의 세상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거친 파도만이 제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통화가 끝나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카카오톡으로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었죠. 욕심이 났어요.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회사 자금 5억을 투자해 썼다가 다 잃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려는 찰나였어요. 스크롤을 내리자 계속되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이 통장을 정리하시다가 제 범죄를 발견하셨어요. 그날 밤 어머님은 저를 부르셨죠. 내가 이러면 어떡하니? 하시면서 한참을 우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님께서 해결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망망대해가 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보험금이 6억이에요. 회사 돈도 갚을 수 있고 은주 씨 목도 남길 수 있어. 나는 어차피 늙었잖아. 시어머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 남편의 메시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시신 대신 다른 걸 화장하는 것까지. 저는 그저 어머님 계획에 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은 백령도로 떠나셨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겠다고. 갑자기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 화장을 했는지, 왜 마지막 얼굴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는지. 보험금으로 회사 돈은 바로 갚았어요. 남은 돈으로 은주 씨 이혼 이자료도 준비했고요. 어머님 뜻이었습니다. 은주 씨가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라고.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제 무너져가는 마음처럼요. 어머님은 매달 제게 은주 씨가 잘 지내는지 물어보셨어요.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곤 안심하시더라고요. 우리 은주가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하시면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던 세상이, 제가 믿었던 진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시어머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시어머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는데 정작 시어머님은 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전 남편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처럼요. 사실 저는 몇 번 백령도에 다녀왔어요.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러. 하지만 어머님은 절대 저를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편지 한 통을 전해주셨죠. 잠시 후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낡은 편지지에 적힌 시어머님의 글씨체가 선명했습니다. 창호야 전 남편 이름,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내가 올 때마다 은주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아프구나. 내가 떠난 건 너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은주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였어. 내가 저지른 일도 그 여자와의 일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널 고발했다면 은주는 평생 죄인의 아내라는 멍해를 안고 살았을 거야.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낫겠다 싶었지. 보험금으로 회사 돈은 갚아라.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은주에게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어라. 이제 너와 나는 더 이상 모자지간이 아니다. 은주에게 진실을 알리지 말거라.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의 마음이, 그 깊은 사랑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어머님은 제 불륜도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은주 씨의 미래를 더 걱정하셨죠. 제가 저지른 범죄가 밝혀지면 은주 씨도 함께 고통받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전 남편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바람대로 보험금으로 회사 돈을 갚았고 남은 돈으로 은주 씨에게 이혼 위자료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도 헤어졌습니다. 어머님의 희생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바다는 점점 더 거세졌고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은주 씨가 백령도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더 이상은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님의 희생, 전 남편의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고 있던 거대한 거짓말. 이제 조금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4시간 30분의 긴 항해 끝에 백령도에 도착했습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항구의 정박한 배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떨리는 다리로 부두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다양 민박. 미영이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항구에서 그리 멀지 않다고 했지만 낯선 곳이라 몇 번이나 길을 물어봐야 했어요. 걸어가는 내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어떤 표정으로 시어머님을 뵈어야 할지. 그러다 문득 하얀 2층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양 민박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대문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려왔습니다. 심장은 마구 뛰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났어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만요. 그 목소리. 분명 시어머님의 목소리였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따뜻한 음색은 그대로였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님이 서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내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은주야. 그 순간 시어머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공백을 우리는 그저 서로의 눈물로 채우고 있었어요. 들어오렴.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예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그 냄새. 작은 거실에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식탁이 놓여 있었고 저녁 준비를 하시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어머님은 7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앉으렴. 이야기가 많겠구나.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식탁 앞에 앉았어요. 이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어떻게 알고 왔니? 마주 앉은 시어머님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지셨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셨어요. 제 친구가 여기 민박을 왔다가 사진을 보내줬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시어머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랬구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언젠가는 내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날 밤이었어. 통장을 정리하다가 창호가 회사 돈을 움직인 내역을 발견했지.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하지만 아들을 다그치자 모든 걸 실토하더구나. 5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한다고 날려버렸다고. 시어머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내 얼굴이 떠올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또 얼마나 고통받을지. 창호는 감옥에 가고 너는 죄인의 아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할 텐데. 도저히 그럴 순 없었어.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사라지면 보험금으로 회사 돈도 갚을 수 있고 너에게도 새 삶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 창호를 고발하는 것보다 내가 사라지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 시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주도로 갈까 했어. 하지만 너무 가깝잖아. 그러다 우연히 백령도 이야기를 듣게 됐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 매일 밤 내 생각에 울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서의 삶에 적응하게 됐단다. 바다를 보며 살다 보니 마음도 조금씩 편해졌고. 하지만 시어머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 말이 거짓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울며 보내셨을까. 은주야, 미안해. 널 속여서. 하지만 난 지금도 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 너는 이제 새 삶을 살고 있잖니. 창밖으로 석양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노을 속에서 시어머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저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창호의 일탈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 시어머님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시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내가 모르는 창호의 모습이 너무 많았어. 결혼 초부터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회사 돈을 조금씩 빼돌리곤 했지. 그때마다 내가 막아서고 메워주고 내게만은 절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단다.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은 전부 거짓이었던 걸까요? 그 여자와의 일도 내가 알게 되기 훨씬 전부터였어. 하지만 난 내가 행복해 보여서 그저 아들놈이 정신 차리길 기다렸지.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 회사 자금 횡령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였으니까. 시어머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였어. 창호의 비리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숨겨온 것들까지. 그럼 너는 배신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야.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낫겠다 싶었지. 그래서 보험금으로. 그래. 6억이면 회사 돈도 갚을 수 있고 내게 위자료도 줄 수 있었으니까. 난 이미 늙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건 너였어.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진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하지만 내가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산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구나. 어머님은 어떻게 제 소식을 아셨어요? 창호한테 매달 내 소식을 물어봤지. 처음엔 이혼했다고 해서 가슴이 아팠는데 곧 좋은 사람 만나 재혼했다고 하더구나. 그때 정말 안심했어.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지. 시어머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어머님. 그동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은주야, 이제 더 이상 날 찾아오지 마라. 난 이미 죽은 사람이야. 너는 새 삶을 살고 있잖니.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님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님,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님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은주야, 안 돼. 넌 새 삶이 있잖니. 이제 와서 이런 아픈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돼.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님, 7년 동안 저는 어머님을 잃은 슬픔에 시달렸어요. 이제 와서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저를 위한 희생이었다니.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미 행복해요. 좋은 남편도 있고 안정된 삶도 있어요. 그건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어머님의 행복을 찾아드릴 차례예요. 시어머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안 된다, 은주야. 내가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살아있다고 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거야. 그리고 난 이미 이곳에서의 삶에 적응했단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재 남편이었어요. 여보, 도착했어요? 네. 어머님 만났어요. 그래요? 많이 힘드시죠? 제가 지금 인천항에 도착했어요. 다음 배 타고 그쪽으로 갈게요. 시어머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금 새 남편과 통화한 거니? 네. 어머님, 제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아침에 제가 출발하기 전에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백령도의 등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우리가 꼭 과거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머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혼자 이렇게 숨어 사시지 마세요. 시어머님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은주야, 제가 다 알아봤어요. 법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변호사와도 상담해봤고요. 어머님, 이제는 저희와 함께해요. 제발. 시어머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 네, 어머님. 이제는 어머님 차례예요. 어머님도 행복하실 차례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거겠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시어머님은 이제 저희 집 근처 아파트에서 살고 계세요. 법적 문제는 예상보다 복잡했지만 현재 남편이 소개해준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해결했습니다. 시어머님의 부활은 조용히 이루어졌어요. 사망 신고가 착오였다는 것으로 처리되었고 보험금 문제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전 남편의 범죄 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죠. 은주야, 오늘은 뭐 먹고 싶니? 주말마다 시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예전처럼 된장찌개도 끓여주시고 때로는 제가 배운 요리를 맛보시며 칭찬도 해주세요. 현재 남편도 시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잘 모시고 시어머님도 그런 사위를 무척 아끼십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문득 여쭤보면 시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딸이 있는데 내가 왜 행복하지 않겠니? 전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가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끔 시어머님께 연락이 온다고 하시네요.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기에 오히려 제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백령도 바다양 민박은 이제 다른 분이 운영하고 계시지만 가끔 시어머님과 함께 그곳을 방문합니다. 거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시어머님은 말씀하시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어서 참 좋구나.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7년 전 그 선택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는 다 같이 바다 보러 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시어머님도 저도 우리 모두가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아픈 진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답니다.